자, 예비고일 18일 데일리 테스트. 자, 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복소수 범위를 인수분해 했더니, 그럼 얘는 근해 공식을 쓰란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뭐 0이 되게 하는 근을 찾아서 인수분해 모양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x는 1 더하기 빼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더하기 빼기 i.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 빼기 i, x 마이너스 1 더하기 i. 그래서 fx를 앞에 거 x 빼기 1 x 빼기 1 빼기 i라고 놓고 g x를 x 마이너스 1 더하기 i라고 놓으면 f2 더하기 g2는 2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i 더하기 1 플러스 i. 그래서 답은 2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요거를 틀린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근데 요것만 보지 않았을까?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해서 자연수의 개수가 틀리지 않았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됐나요? 그럼 얘는 짝수에 대한 판별식이니까 k-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4는 0보다 크다.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4는 0보다 크다. 지워져서 4k는 28보다 작다. 따라서 k는 7보다 작다. 자, 8번 두근의 절대값의 b가 3대1. 뭐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두 놈의 부호가 반대일 수 있는데 현재 두근의 곱이 누구? 마이너스 6으로서 음수니까 두 근의 부호는 서로 반대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한 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3알파라고 놓을게.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을 더한 건 마이너스 k 빼기 1. 그래서 이 알파는 k 더하기 1이다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 알파 제곱은 누구?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래서 알파 제곱은 2가 돼서 알파는 루트 2거나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 알파가 루트 2면 k의 값은 뭐가 되냐면 2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 루트 2 빼기 1 되면 되겠네. 그래서 모든 실수 k 값의 곱을 구하세요. 요거 두 개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8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7. 자, 9번 x, y에 대한 2차식이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그럼 앞쪽에서 이런 걸 봤단 말이야. 앞쪽에서는 직접 좀 짜집기를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런 짜집기가 어려운 형태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 자, 일단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요거를 그냥 하는 방법은 요거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즉 2x 제곱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 3 y 플러스 1 x 더하기 m y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 이다란 이놈의 판별식을 먼저 쓰셔야 돼. 자, 그럼 판별식은 9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 m y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9y 제곱
더하기 18y 플러스 9 마이너스 8m y 제곱 마이너스 8y 빼기 8 그러면 9 마이너스 8m y 제곱 더하기 10 y 더하기 1. 자, 요렇게 나오고 요 놈의 판별식, 요거의 판별식이 다시 0이 되게 하는 m의 값이 내가 원하는 답이야. 그러면 얘도 짝수에 대한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8m이 0이 되게 하는 친구가 답이라더라. 그럼 8m은 마이너스 16이 돼서 m은 마이너스 2. 자, 이유는 솔직히 조금 알 필요는 없긴 해요. 근데 수업 시간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할게요. 10번. 자, fx는 0이다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고 두근의 곱이 4일 때. 자,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요거를 t라고 치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인수분해 모양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요 문제가 3개가 나왔는데 3개를 지금 다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저게 좀 귀찮으니까 2개는 설명할 건데 그 2개를 하나, 첫 번째 얘는 인수분해 모양으로 가는 걸로 할 거야. 그래서 fx는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해서 x-알파, x-베타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두근의 곱은 4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럼 f4x 빼기 3은 x 대신에 4x 빼기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f4x 빼기 3은 4x 빼기 3 빼기 알파 곱하기 4x 빼기 3 빼기 베타.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그게 0 되게 하는 x의 값은 누가 되냐면 4분의 알파 더하기 3이 되거나 아니면 4분의 베타 더하기 3이 된다. 요렇게. 그래서 그거를 곱하라고 얘기했으니까 16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위에 거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9. 답은 16분의 1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4 얘는 마이너스 9 더하기 9. 그래서 답은 4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인수분해 형태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12번.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고 그럼 당연히 판별식을 써야 되겠지. 그럼 판별식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ab 더하기 2a 마이너스 4b 플러스 온 0. 그럼 얘를 전개하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요 그대로 내립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지겠죠? 그럼 남아있는 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4b 더하기 5를 4 더하기 1이라고 잡으면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하고 그 다음에 b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b 더하기 4가 각각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각각.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 0이 되려면 둘 다 0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a 플러스 1이 0이 되고 b 빼기 2도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2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 자, 13번. 자, 얘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절대값 2개 이상짜리는 경계값을 잡고 그 경계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체크한다. 근데 그 경계값은 누구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게 하는 x의 값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1하고 3이 나올 거고 첫 번째 구간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구간은 1과 3 사이일 때, 세 번째는 3보다 커나 같을 때. 세 개 나눠서 다 해야지 뭐. 첫 번째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는 음수, 얘는 양수니까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네.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요거를 먼저 넘깁시다. 마이너스는 0 이렇게. 그러면 아까 얘가 양수라고 얘기했네.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되겠네. 마이너스 1 플러스 x는 0이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따라서 x의 값은 2 더하기 빼기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는 3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따라서 x는 2 더하기 루트 3하고 2 빼기 루트 3이 나올 건데 2 더하기 루트 3이나 2 빼기 루트 3은 어떻게? 둘 다 1보다 작은 게 아니지. 자, 2 더하기 루트 3은 당연히 1보다 클 거고 2 빼기 루트 3도 요건 괜찮구나. x는 2 빼기 루트 3은 0.11이니까 1보다 작은 게 맞다. 그러면 일단 요거는 답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커나 같고 누구 3보다 작으면 얘는 여전히 음수 맞죠? 또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되겠네.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에 1 빼기 x는 음수가 되죠. 이번에는 그럼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x는 0.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은 0이 될 거고 얘도 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면 1 더하기 빼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2가 되겠다. 그 중에서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는 1 더하기 루트 2가 되겠다. 그럼 요거 또 하나 답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x가 3보다 커나 같으면 요것도 양수고 요거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마이너스 x는 0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또 x는 아까 근해 공식 썼던 게 2 더하기 빼기 루트 3인데 요번에는 2 더하기 루트 3이 되겠다. 2 더하기 루트 3은 3보다 커나 같은 숫자가 맞으니까 그럼 요거 하나가 답이 되겠네.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모든 근해 곱을 구하세요.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하면 되고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나오네. 1. 그 다음에 얘를 곱하면 1 더하기 루트 2가 답이 되겠다. 답은 4번. 자, 복소수 Z1, Z2의 켤레 복소수 각각 Z1, Z1바, Z2 바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세요. 자, 봐봐. Z라는 복소수가 만약에 1 더하기 i라고 하고 Z1, Z2가 1 마이너스 i라고 얘기해. 그러면 얘랑 얘 중에서 얘가 크다. 얘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빼기 i니까 얘는 빼기 i고 얘는 더하기 i니까 얘가 큰 건가? 아니지. i는 숫자가 아니니까 복소수에서 크기가 결정이 되려면 이런 허수 부분이 무조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Z1하고 Z2 중에서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Z1과 Z2는 다 실수가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Z1이라는 친구랑 Z2라는 친구 중에 Z1이 더 크면 그거의 제곱은 무조건 왼쪽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똑같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중에선 마이너스 1이 더 크지. 근데 그 제곱하면 1과 4가 되니까 답은 몇 번이야? 답은 몇 번이 아니라 니은은 틀린 상황이 될 거야. 그 다음에 Z1하고 Z2의 복소수가 또 왼쪽이 크다고 순실수인 상태니까 Z1하고 Z2 중에서 얘가 2, 얘가 1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가 마이너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그거의 켤레 복소수는 여전히 실수 부분만 남을 거니까 여전히 왼쪽이 크겠네. 그러면 디귿은 맞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럼 또 Z1 빼기 Z2가 0보다 크면 Z1하고 Z2 중에서는 이렇게 된다.
Z1을 만약에 2 더하기 3i라고 놓고 Z2를 1 플러스 3i라고 놓으면 이거 두 개를 빼면 i라는 부분이 빠지니까 이제 0보다 크네 작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판단이 되겠지. 그럼 이 상태는 기억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고, 그럼 Z1하고 Z2 즉 요놈하고 요놈의 크기는 i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니까 크기 결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기억은 뭐다? 틀렸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방금 얘기한 부분 어떤 복소수의 크기가 결정이 돼 있다라는 것은 각각 Z라는 복소수는 누구다? 실수여야만 한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두근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일단 근거와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k, 두근의 곱은 2k. 그럼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과 똑같고, 그럼 얘는 3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게 3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4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3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뭐 괜찮네요. 그럼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2차 부등식 안 배웠다라고 쳤을 때 요거는 답이 나올 만한 가치는 없죠. 2차 부등식을 다 배웠으니까 일단 여기가 된다. 만약에 모르면 무조건 다음에 그냥 다 오답 정리가 오답 클리닉에서 나오면 이 문제는 맞게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 되고, 근데 일단 이게 답은 아니야. 문제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은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마저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커나 같다. k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나 같다. 따라서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2보다 커나 같다가 나와서 요거랑 요거랑 두 개 공통 부분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2보다 커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그래서 답은 6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16번 두근의 차가 4. 그러면 얘는 한 근을 알파라고 놓고 또 다른 근은 알파 더하기 4라고 놓는 게 맞는 패턴이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냐면 3m-1이 되면 되고, 두 근의 곱 알파 제곱 더하기 4 알파는 누구다? 2m 제곱 마이너스 4m 빼기 7. 그럼 문제에서 m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러면은 m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알파를 소거하는 게 맞고, 그럼 여기 위의 식에서 이 알파는 3m 마이너스 5니까 알파 대신에 2분의 요걸 집어넣읍시다. 그럼 집어넣으시면 4분의 9m 제곱 마이너스 30m 더하기 25 더하기 4알파는 6m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4m 더하기 7은 0. 그러면 요거는 10m으로 바뀌고 10m 요거는 마이너스 3. 양변에 4를 곱하면 9m 제곱 마이너스 30m 더하기 25 더하기 40m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m 제곱은 0 m 제곱 플러스 10m 더하기 13은
0.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뭐 곱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근거와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답은 몇이야? 13.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알파랑 베타가 복소수고 요렇게 된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요게 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와 같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바는 전체 바와 똑같고,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 동시에 켤레복소수를 취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플러스 i, 여기도 마찬가지 바의 켤레복소수는 전체. 또 좌변과 우변의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2 마이너스 i, 그래서 그거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그래서 3 더하기 i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얘 하면 8 플러스 4i가 되고, 그럼 얘는 9 더하기 6i 더하기 i 제곱 마이너스 8 더하기 4i. 그러면은 얘가 그냥 다 바로 지워지죠. 그 다음에 10i가 되겠다. 그래서 허수 부분은 누구다? 10.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네요. 자, 18번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곱하시면 되긴 해요. 요거를 무조건 순환할 테니까 요거를 계속해서 곱하면 되는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있잖아. 2분의 1 뭐 더하기 루트 3 i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단 말이지. 다 기억나죠? 이건 다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얘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긴 해. 그러면 요렇게 합시다. 좌변과 우변에 2의 n제곱을 나눕시다. 그러면 얘가 좌변으로 곱해지면 2분의 루트 3 더하기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1 되게 하는 이라는 형태로 문제가 바뀌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해봐야 돼. 그럼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3 더하기 i의 전체 제곱은 4분의 2 플러스 2 루트 3i, 요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가 된다. 요거 내가 외운 거지, 그치? 요거를 몇 번 곱하면, 요거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다. 즉 요거를 3번 곱하면, 즉 얘를 3번 곱하면 됐나?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복소수를 z라고 얘기를 하면 z의 몇 제곱? 제곱의 세제곱인 6제곱은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 되겠네. 됐죠? 그럼 봐봐. z의 n제곱이 마이너스 1 되게 하는 n의 값들을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n은 뭐가 돼? 6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의 제곱을 취하면 z의 12제곱은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했죠? 누군가를 거듭해서 곱한 게 1이 되는 순간 걔는 누구 배수 단위로? 12배수 단위로 무조건 순환한다. 오케이? 그래서 n이 6일 때를 기준으로 12배수 단위로 순환하니까 12단위만큼 계속 똑같은 게 나온다고. 그럼 누구? 여기다 11을 더한 18도 나올 것이고, 여기다 12를 더한 30도 나오고, 그 다음에 42, 그 다음에 54, 그 다음에 66, 그 다음에 78, 그 다음에 90,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답은 8개가 나오면 돼요. 자, 19번. 자, 요거는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요번에는 일반적인 형태, 아까는 인수분해 모양으로 갔으면 요거는 제가 이렇게 푸는 경우를 더 많이 봤었잖아. 어떻게?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치환되는 게 좋다더라. 일단 fx가 0이 되게 하는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야? 16이 되는 상황에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을 더하라고 얘기했어. 그럼 난 이걸 t로 치환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ft는 0이 되게 하는 두 근이
fx가 0이 되게 하는 두근과 똑같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t1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t1, t2가 결국 누구냐면 알파와 베타란 얘기고 내가 원하는 건 x 값이잖아. 그러면 얘가 알파가 될 때 x 값을 찾는 거지. 즉 2020-8x가 알파가 될 때 x의 값이랑 2020-8x가 베타가 될 때 x의 값을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 8분의 2020-알파가 될 거고 아니면 8분의 2020-베타가 되고 그거 두 개 뭐하란 얘기야? 더하라고 얘기했으니까 8분의 4040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8분의 4040 마이너스 16 그럼 8분의 4026 뻥이고 4024 요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4024를 계산하시면 503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503 되는 것. 자, 20번 만족할 때 구하세요. 그럼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힌트 루트 분의 루트가 안에 있는 것끼리 나눠지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갔다라는 것은 x는 일단 음수고 y는 양수란 얘기야. 그럼 x랑 y 중에서 y가 더 큰 게 맞죠? 요거 괜찮고 요거 괜찮고 x랑 y 중에 y가 더 크다고 요거 괜찮고 요거 땡땡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게 0이야. 그 완전제곱 대 완전제곱이 0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 되는 상황이니까 x 더하기 z가 0이 되고 4x 더하기 5y도 0이 되는 것. 그러면 z는 마이너스 x x가 음수니까 z는 양수란 얘기야. 그럼 이제 y랑 z의 대수만 판단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 5y는 마이너스 4x가 돼서 y는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5분의 4x가 되는 거야. 그럼 z는 마이너스 x고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4x야. 그럼 누가 더 크겠니?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냥 마이너스 x 대신에 z를 집어넣으면 y는 5분의 4z가 돼. z라는 양수를 5분의 4를 곱하면 y가 된다는 얘기는 y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y가 제일 큰 놈이 되겠네. y가 제일 크고 z가 중간에 들어가는 2번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21번은 아까 두 문제 풀었으니까 인수분해 형태로 가던 요거를 t로 치환하던 계산하시면 되고, 자, 22번도 문제를 보니 부정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답은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